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이고 변호사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우리 세훈이가 귀국해서 집에 오니까 다시 사람 사는 집 같구나. 그동안 미국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 타국서 음식도 제대로 입에 안 맞았을 텐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엄마가 다 만들어줄게. 엄마가 끓이신 김치찌개요.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 더 맛있는 건 없어? 김치찌개는 앞으로도 매일 먹을 음식인데 엄마는 더 특별하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 엄마, 그런데 전 진짜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어요. 당신 센스 없게 왜 그러나? 김치찌개에 다른 반찬들 한 상 가득 차리면 될걸. 그러네요. 김치찌개야 그냥 떠먹는 음식인데. 엄마, 상 차린다고 고생 마시고 전 그냥 김치찌개 하나면 돼요. 너야 그렇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몇 년 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엄마 마음이 어디 그러니? 전 우리 집안의 하나뿐인 외아들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 대대로 법조인 가문, 그런 집안의 유일한 독자인 셈이죠. 저희 아버지는 현직 판사로 평생을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변호사셨습니다. 세훈이 너는 뭐 어디 로펌 들어가기도 식은죽 먹기 아니냐? 요즘은 그런 게 통하는 시대도 아닌데 뭐. 집안 백그라운드로 취직하는 거 정직한 일도 아니고. 하긴 넌 그런 배경 아니어도 너 자체의 스펙도 화려하니까. 암튼 학벌에 집안의 외모에 다 가진 녀석이라니까. 친구들은 그런 말을 가끔 부럽다는 식으로 합니다. 스펙 좋고 집안 배경도 좋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날 때부터 이런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친구들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지금 저와 한 집에 사는 부모님들은 신부모님이 아니라 양부모님이랍니다. 제가 6살 때 저는 지금의 부모님께 고아원에서 입양이 되었거든요. 세훈아, 너 지금이라도 진짜 네 친엄마 찾아볼 생각은 없니? 지금 와서 왜 갑자기요? 네가 말은 안 해도 네 친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래 세훈아, 혹시라도 네가 우리 눈치 봐서 그런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친엄마 소식 궁금하면 언제라도 찾아보도록 해. 글쎄요, 전 딱히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세훈아, 친엄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이유라도 있니? 어차피 절 버린 사람인데 나만 줬다고 엄마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널 5살 때까지 키워준 분이고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던 게 아닐까? 친엄마 찾는 문제는 제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네, 고맙습니다 아빠. 솔직히 제 마음속 진짜 엄마 아빠는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양부모님 뿐입니다. 제가 성격이 이성적인 편이어서인지는 몰라도 나만 줬다고 해서 부모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제 친엄마에 관해 이렇게 냉정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아직도 제가 고아원에 맡겨지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엄마, 나 고아원 가기 싫어요. 저 그냥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세훈아,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세훈이랑 엄마는 앞으로 같이 살 수 없다고. 왜요? 왜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는데요? 그건 나중에 세훈이가 알 날이 올 거야. 지금은 그냥 캐묻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난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엄마. 나 제발 고아원에 데려가지 마세요. 얘가
왜 이렇게 안 된다는데도 똥꼬집이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엄마와 헤어지기 싫다고, 고아원에 가기 싫다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저에게 엄마는 무섭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엄마, 밤에 이불에 오줌도 안 싸고 시금치 반찬도 엄마가 먹으라는 대로 다 먹을게요. 나 고아원 가기 싫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얼른 길바닥에서 일어나, 세훈아. 엄마 제발요. 제발. 엄마가 얼른 일어나라고 했지. 제 등짝을 사정없이 철썩 때리는 엄마였습니다. 생전 제 종아리 한번 때리지 않는 엄마였는데 제 등짝을 때리는 엄마의 손길이 너무 아프고 차갑더군요. 좀 멍하게 넋이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재촉하는 듯한 손길로 제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끌고 가는 엄마였어요. 이 아이가 세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원장 선생님. 그렇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 제 아들의 인적사항입니다. 엄마, 나 여기 살기 싫어. 엄마 따라서 집에 갈 거야. 세훈이, 너 정말 엄마한테 혼날래? 앞으로는 고아원에 살아야 한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하니? 엄마는 매몰차게 뒤돌아서서 고아원 원장실을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서럽게 엉엉 울면서 그런 엄마의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엄마 치마 놓지 못해? 안 된다는데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엄마는 날카롭게 말하며 제 손을 탁 내리치셨어요. 저는 손이 아파서 그 서슬에 엄마 치마를 놓쳤고 엄마는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저를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뒤돌아서 고아원을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친엄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매몰차게 5살의 어린 저를 고아원에 맡긴 엄마.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의 소식조차 없었던 엄마. 고아원에 맡겨진 저는 다행히 고아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의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따뜻한 분들이었고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를 무척 반기셨고 친아들처럼 평생 키워주셨습니다. 집안 대대로 법조인 가문인데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서 저는 남부럽지 않은 유년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보냈죠. 우리 세훈이가 엄마 아빠 아들이 된 건 정말 운명이고 행운이었단다. 우리는 어린 널 보자마자 뭔가에 씌인 듯이 저 아이다. 그런 말을 했었지. 그러니까요. 아직도 난 세훈이를 처음 보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니까. 세훈아, 엄마 아빠 아들로 와주어서 고맙다. 당신은 매번 내가 세훈이한테 할 소리를 뺏어간다니까요. 양부모님은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 이상으로 저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두 분의 그런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저는 남부럽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죠. 지금의 엄마 아빠 같은 좋은 양부모님을 만난 덕에 저는 어쩌면 친엄마와 관련된 나쁜 기억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전히 친엄마 생각만 하면 비수가 꽂힌 듯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세훈아, 여기 한국 롱퍼미는 어떻게 할만하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이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여긴 한국이라 환경적으로 제게 편하니까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곁에 계시고요. 네가 미국서 스펙을 더 쌓아야 하는데 괜히 우리가 널 불러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저도 엄마 아빠 곁에서 회사 다니고 생활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걸요? 그래요, 여보. 왜 자꾸 틈만 나면 같은 걸 묻고 그러세요? 당신이나 나나 너무 아들 바라기라 세훈이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러지? 세훈아, 엄마 아빠가 너무 너만 바라봐서 부담되니?
아니에요, 엄마. 사랑도 병이라더니 두 분 하시는 거 보면 딱 그 말이 생각나요. 당신도 좀 자중하라고. 나이 든 시부모가 외아들에게 너무 집착하면 우리 세훈이 장가가기 힘들다고. 아유, 치. 세훈이 보고 싶다고 빨리 귀국하라고 먼저 종용한 건 당신이거든요. 그 옆에서 물개박수 치면서 제일 부추긴 게 누군데?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두 분 사랑 먹고 자라는 것 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된 지금이나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양부모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양부모님이라 부르는 게 죄송할 만큼 저를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죠. 부모님의 그런 진심을 알기에 저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고민 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돼서 귀국을 결정한 거였고요.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면서 한국의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로펌에서 출장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변, 땡땡 기업 회장님 댁으로 출장 좀 다녀. 저희 로펌에서 법률 자문 맡고 있다는 땡땡 기업 말씀이세요? 거기 회장님이 오늘 후임자가 새로 바뀌었다 했더니 자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만. 가서 제 소개 드리고 어제 회의했던 내용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마 자네 얼굴을 한번 보려는 생각이 더 크신 것 같더군.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로펌 VIP니까 실수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네, 대표님. 저는 로펌 대표의 지시로 성북동 대저택의 VIP 회장님 댁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성북동 대저택의 문을 연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만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대체 누구냐고요?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입구에는 25년 전 날 버린 친엄마가 웃으며 서 있었던 겁니다. 엄마 아니세요? 전 너무 당황스러워 말까지 더듬으며 엄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세훈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간만에 들어서가 아니라 뭔가 목소리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글자를 적어 보여주시더군요. 세훈아, 내가 식도랑 갑상선 수술을 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단다. 엄마가 왜 여기에 계신 거죠? 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글썽한 채 저를 바라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집안에서 풍채 좋고 카리스마 넘쳐 보이는 회장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아리따운 아가씨가 한 명 따라 나왔고요. 땡땡 로펌, 김세훈 변호사 맞나?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법무팀 자문을 새로 담당하게 된 김세훈입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인물이 훤칠하고 똑똑해 배는구만. 그런데 저기 서 있는 여자분이 사실은... 알고 있네. 저분이 김변의 친어머니가 맞지? 아니, 그걸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저희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서 일한 지 아주 오래되었어요. 15년 넘게 저희 집 주방 일을 담당해주고 계시죠. 아주머니가 옛날에 수술을 받으신 후로 말씀하시는 게 불편해서 우리가 대신 좀 설명해 주려고 자네를 더 불렀네. 아주머니는 일하시는 분이지만 저에게는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 거의 키워주신 분이라서. 10수년을 우리 집 참모 일을 하시다 보니 가족이나 다름없이 서로의 사정도 잘 아는 형편이라 오늘 불어 더 김변을 집으로 오라고 한 거요. 회장과 아가씨, 그러니까 회장님의 따님이 그런 말을 하는 동안 엄마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하염없이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주머니 말로는 김 변호사님을 고아원에 맡기던 날 매몰차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의 일까지 알고 계신 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머니와 저는 친모녀지간이나 다름없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여러 유모분들의 손을 거치며 자랐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 손을 탄 아이인데 김변 어머니처럼 우리 딸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김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과거에 많이 아프셨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 사정을 어머니 대신 말씀드리려고 더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번거로울 거 알면서도 그런 사정이 있어 집으로 오시라고 한 거니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아닙니다. 어차피 회장님 계신 곳으로 출장 오는 거 법무팀 변호사 입장에서 아예 없는 일도 아닌데요. 김변, 사실 오늘은 일적으로 자네를 부른 것이 아니라네. 아주머니가 아들인 자네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고 수소문을 통해 자네가 로펌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그럼 최근에 저희 로펌으로 법률 자문을 바꾸신 이유가 혹시 저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 전담 법무팀이 있었지만 물갈이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여차저차 나에게는 여러 이유가 있었네. 일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자네 모친에 관한 얘기를 내 딸에게서 전해 듣고서 가면 되는 자리니 그리 알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머니께서 평생 헤어진 아드님에 관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오해를 제가 대신 풀어드리려고 더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그런 질문을 던지며 25년 만에 만난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무슨 말씀을 간절하게 하고 싶다는 듯 입술을 실룩이며 저를 애타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휴대폰에 뭔가 바지런히 글자를 적어서 아가씨에게 다급하다는 듯 보여주는 엄마였어요.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누구보다 아주머니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과거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릴게요. 아가씨는 착한 웃음을 띠며 엄마를 바라보았고 엄마는 고맙다는 듯 아가씨의 손을 꾹 잡고 연신 아가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주머니의 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회장님의 딸을 통해 듣게 된 친엄마의 과거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하고 기막힌 것이더군요. 저희 친엄마와 아빠는 원래 명문 법대를 다니는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혹시나 해서 검사해봤는데 임신이라네? 어쩌면 좋지? 뭐? 정말이야? 네가 임신한 게? 우리 아직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영수가, 우리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뭐 어때? 우리 서로 사법고시 패스하고 아이는 낳기로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사이에 아이를 안 낳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건데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자.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건 없지만 영숙이 너한테 정말 잘할게. 자기 지금 한창 공부해야 할 텐데 뭘 어떻게 하려고. 뭐 공부야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뭐 안 그래? 예정이 없던 혼전 임신으로 저를 임신한 엄마는 아빠와 대학교 시절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딱히 아니어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휴학을 하고 엄마는 저를 출산하고 아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불행은 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안 있어 닥쳤다고 합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 김정은 씨 보호자 되시나요? 예, 제가 그 사람 아는데 무슨 일이시죠? 김정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갓난아기인 저를 포대기로 등에 업고
엄마는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미안해. 배달을 하면서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그만. 여보, 많이 아파? 왜 이렇게 눈빛에 힘이 없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영수가 미안하다. 내가 너와 세훈이를 두고 절대 떠날 수 없는데 자꾸 기운이 빠진다. 안 돼. 나하고 세훈이 두고 떠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미안하다, 영수가.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도 너랑 세훈이 꼭 지켜보고 지켜줄 거야. 안 돼. 우리 옆에서 살아서 나랑 세훈이 지켜줘. 당신 없이 나 혼자 세훈이랑 어떻게 살란 말이야. 영수가, 다음 생엔 너에게 못해준 거 내가 다 갚을게. 미안해. 사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영영 감은 눈을 뜨지 못한 아빠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저를 키우며 생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도 변변치 않아 저를 등에 업은 채 식당 설거지며 남의 집 청소하는 일 등을 해야 했죠. 힘들고 고단한 와중에 다행히 저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5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커서는 유치원에 저를 맡기고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지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나가던 어느 날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악성 뇌종양입니다.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유를 장담하지 못하겠군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유를 장담하지 못한다면 제가 죽기라도 한단 말씀이세요?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술을 하더라도 사망할 확률이 50%, 살아난다 하더라도 반신불수나 여타 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술하고 완전히 좋아질 가능성은요? 선생님, 저에겐 어린 아들이 있어서 제가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네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엄마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훈 엄마, 상황이 이 지경이면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어. 세훈이를 그냥 고아원에 맡겨. 저 어린 것을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지? 내 품 안이 아니면 아직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앤데. 그렇다고 자기가 어디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거야. 아직 고아원에 보내기엔 우리 세훈이가 너무 어려서 그렇지. 그렇다고 자기 몸도 하나 추스르지 못할 판국에 저 어린 거 품에 끼고 있어서 어떡할 거야.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어. 나도 참 속상하다. 나라도 나서서 세훈이를 걷어주면 좋은데 나 역시 내 쿠가 석자라. 자기가 말한 고아원 믿을 만한데요? 원장 수녀님을 내가 20년 넘게 잘 아는 분이야. 천주교 산하라서 시설도 이 일대에서는 제일 괜찮고. 우리 세훈이가 나 없이도 잘 클 수 있을까? 요새 난 밤에 잠이 아예 안 와. 우리 세훈이 생각하면. 내가 거기 원장님께 잘 말씀드려 놨어. 자기랑 세훈 아빠 얘기했더니 세훈이를 입양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랑 세훈 아빠가 명문 법대 다니다 세훈이 가져서 학교를 그만둔 어린 부부라 했더니 세훈이를 아들로 입양하고 싶어하는 집이 있대. 우리가
법대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대로 법조인 집안인데 손이 귀해서 결혼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대. 그 부부가 고아원에 수년째 기부하는 좋은 사람들인데 세훈이 얘기했더니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 그랬대. 그 양부모 될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맞아? 그거 하나는 내가 보장할 수 있어. 나도 그 고아원에 급식 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잖아. 봉사활동하며 수년을 얼굴 본 사람들인데 인격이며 성격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야. 집안이 쟁쟁해서 먹고 사는데도 걱정 없고 재력도 남부럽지 않고 그런 집이라면 내 밑에서 크는 것보다 우리 세훈이가 자라기에 훨씬 나을 것 같네. 자기는 지금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잖아. 마음 아프지만 어째? 속상해도 이 선택이 세훈이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야. 우리 세훈이가 부디 별탈 없이 잘 커야 할 텐데. 나도 세훈이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세훈이 거치가 결정되니 얼마나 다행이야. 자기는 이제 수술받고 자기야말로 앞으로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자기 몸 좀 걱정하라고, 응? 저희 친엄마는 그런 이유로 저를 고아원에 맡긴 거였습니다. 엄마,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고아원에 데려가신 거였어요? 저의 울음 섞인 물음에 엄마는 뭔가를 다급하게 휴대폰에 적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시한부라는 말을 어린 너에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안 그래도 엄마만 따르던 네가 완전히 무너지고 입양한 가정에서 적응도 못할까 봐 불어 차갑게 널 데려다주고 왔어. 미안하구나, 세훈아. 엄마,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절 그냥 비정하게 버리신 거라고만 생각하고 엄마를 원망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모든 잘못은 엄마한테 있으니까. 넌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다, 세훈아. 저는 25년 만에 상봉한 친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엄마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저를 꼭 안은 채 한참 저의 등을 쓸어주시더군요. 몇십 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손길이었지만 다정하고 따뜻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에 제 등을 쓸어주시던 엄마의 그 손길. 바로 한없는 그 따뜻함을 저는 실로 몇십 년 만에 다시 느끼고 있었죠. 그럼 그때 뇌종양 수술은 받으신 거예요? 수술받고 건강은 어떻게 회복하신 거고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아주머니는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지셨대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며칠간의 다툼 끝에 겨우 깨어나셨고요. 환자분, 정신이 이제 좀 드세요? 저 살아난 거 맞아요? 죽은 거 아니죠? 다행히 수술 잘 끝나셨고 살아계세요. 중환자실에서 며칠째 사투하셨는데 그래도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왼쪽 팔이랑 다리에 감각이 전혀 없어요. 뇌수술 부작용이 그렇게 나타난 것 같네요. 그래도 재활치료 부지런히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살아난 게 다행이죠.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아드님 생각하셔서 재활치료도 부지런히 받으셔야겠네요. 저희 엄마는 나중에라도 저를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독하게 재활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아파서 더는 못하겠네. 환자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드님 만나러 가신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아들 만나려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심호흡 한 번만 더 하고 연습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요. 기다려 드릴 테니까 심호흡 잘하시고 자, 일어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말 아프네요, 선생님.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기 재활치료실에서 이영숙 환자분이 제일 독하게 자라는 학생이라니까요. 엄마는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재활에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1년 반에 가까운 재활 끝에 엄마는 기적적으로 정상인과 같은 운동신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를 덮친 불행의 그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재활치료를 받고 김 변호사님 소식을 수소문하던 차에 다시 안 좋은 일을 겪으셔야 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주머니께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건 그즘 진단받은 식도암 때문이에요. 뇌종양 수술 후에 또 그런 병마를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다행히 암이 많이 퍼지지 않고 전이가 안 된 상태였기에 수술로 완치가 됐지만 목소리를 거의 잃으셔서 보시다시피 말씀하시는 게 불편한 상황이고요. 엄마, 난 엄마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신 줄도 모르고 그저 매몰차게 절 버리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말하자 엄마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제 등을 또 쓸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이 댁에서 일하게 된 건 언제부턴가요? 15년 전쯤부터요. 사실 그 전에 아주머니는 저희 아빠가 단골로 다니시던 백반집 참모셨어요. 엄마가 회장님 댁 가정부로 일하게 된 사연을 또 말해주시는 아가씨였습니다. 세훈 엄마, 식도암 수술은 잘 됐어? 그런데 목소리 나오는 게 힘들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하루아침에 이리 변하다니. 속상해 죽겠네. 그러게, 웬만하면 종이에 써서 대답할게. 그렇게 해. 참, 먹고 살 일은 구했어? 아직. 세훈 엄마, 내가 아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일해볼래? 평소 음식 솜씨가 좋았던 엄마는 지인이 소개해준 백반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제가 말한 친구예요.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아서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반찬 만드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니까 믿고 한번 써보세요. 하긴 뭐 주방에서 반찬 만드는데 입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하느니 난 입 무거운 사람 더 좋아하니 어찌 보면 이 아줌마가 우리 가게에 딱이겠네. 사장은 성북동에서 3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한 사람이었고 까다로운 성미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겉은 칼칼해도 속정은 있는 사람이었다죠. 그 까다로운 사장의 눈에 든 사람이 또 저희 엄마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주방 아줌마 바뀌었어요? 왜 그래서요? 뭐 맛이 이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반찬 맛이 확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러죠. 자기도 그래? 안 그래도 여기가 맛집이긴 했는데 뭔가 맛이 더 좋아졌어. 반찬들의 감칠맛이 돈다고 해야 하나? 사장님, 뭐 안 쓰던 조미료라도 팍팍 쓰시는가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최근에 주방 아주머니가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솜씨가 남다르시네요. 안 그래도 단골집이었는데 더 자주 와야겠어요. 파김치는 판매 좀 하세요, 사장님. 가게에서만 먹기 너무 아까운 솜씨라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한 후로 그 백반집은 장사가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차분하고 그냥 공부 오래 한 사람처럼 보여서 음식 솜씨 젬병일 줄 알았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네. 말하기 힘든 거 아는데 길게 대답 안 해도 돼요. 엄마는 그 식당 사장님의 총애를 받으며 몇 년을 그곳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댁 회장님이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백반 3인분 부탁해요. 아니, 누추한 곳에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맛집에 누수하고 아니고가 어딨어요. 여기 된장찌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솜씨랑 똑같아서 잊을만 하면 찾게 되는군.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된장찌개 2인분하고 오늘의 특선 하나요. 네, 사장님.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식당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지면서 식당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해외 출장을 다니는 바람에 그만 격주했네요. 외국 나가 있는 동안 이 집 된장찌개가 어찌나 생각나던지. 오늘 된장찌개 되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회장님, 오늘은 좀 따로 드릴 말씀이 있네요. 무슨 일이요, 박 사장?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아니 저런, 어디가 많이 안 좋은가?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고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 나이엔 건강이 제일인데 치료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식당도 곧 문을 닫을 예정이에요, 회장님. 그래요? 이제 세상 최고의 된장찌개는 맛을 못 보는 건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간 참 많이 감사했어요. 여기 가게 문 닫으면 여기 주방서 일하던 그 조용한 아주머니는 어디로 가시나? 안 그래도 그 아주머니 거짓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겁네요. 솜씨도 너무 좋고 성실한 분인데 말씀이 힘드신 분이라 어디 소개하기도 좀 애매해서요. 그래요? 그럼 그 아주머니 저희 집에 모셔가도 되겠소? 내가 고급 식당 안 다녀본 데가 없는 사람인데 여지껏 내 입맛에 이렇게 딱 맞게 밥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아유, 그러시겠어요? 그럼 한번 제가 아주머니께 물어보지요. 우리 집서 숙식 제공하고 월급도 여기 식당에서 받던 것보다 더 아쉽지 않게 준다고 전해줘요.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 인연으로 회장님 댁 가정부로 일하게 된 엄마셨습니다. 그 이후로 쭉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방 일을 담당해 오고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셔서 제 보모 역할도 같이 해주셨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다정하게 손을 맞잡는 친엄마와 아가씨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러 부모분들 밑에서 컸지만 아주머니처럼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주신 분이 없어요. 저에겐 친어머니나 마찬가지인 분이 아주머니세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엄마의 지나온 삶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 하더군요. 녹록치 않았을 그 시간들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가씨와 그댁 회장님과 인사를 하고 일단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저의 손을 잡더니 뭔가를 전해주는 엄마셨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대답 대신 집에 가서 보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며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엄마셨습니다. 전 좀 영문을 모른 채로 엄마가 손에 쥐어주신 것을 보았어요. 엄마가 제게 준 게 뭐였냐고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보니 여러 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 앞으로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다달이 적금이 부어져 있는 통장이었죠. 의아한 마음으로 그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안에서 따라 나온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통장을 아주머니께 받으셨군요. 이 통장에 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그럼요. 김 변호사님 생각하면서 다달이 또 무슨 날마다 열심히 아주머니께서 분 적금 통장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이 다달이 부어져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거기다 어린이날, 성탄절, 또 제 생일날마다 매년 돈이 입금되어 있었고 세훈아 생일 축하해 란 메시지까지 매년 적혀 있어서 눈가가 시큰해지더군요. 게다가 20년 넘게 모은 통장이라 그 금액이 꽤 거금이었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정도 금액은 될 거예요. 아주머니 그 돈 모으신다고 아주머니를 위한 돈은 정말이지 거의 한 푼도 안 쓰시고 짠순이처럼 검소하게 사셨어요. 전 아가씨의 그 말을 듣고 다시 목이 메어 오더군요. 엄마는 나를 곁에서 키우시진 못했지만 평생 나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싶은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정원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오열하는 저에게 다가와 가만히 등을 다독여주는 아가씨였죠.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서 심정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저에게도 오늘은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아주머니가 평생 오늘만 기다려 오셨는데 그날을 옆에서 같이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그날 저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와 양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친어머니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구나. 세훈아, 이제라도 다 사정을 알았으니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아니다. 우리라도 나서서 좀 더 빨리 네 친엄마 소식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빠. 두 분이 예전부터 친엄마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옹졸해서 시기를 놓친 것뿐이에요. 너도 네 어머니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잖니. 어머니도 다 이해하실 거다, 세훈아. 그런 기막힌 상봉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엄마를 모시고 생전 처음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을 해서 저는 나름 들떠 이것저것 준비하고 알아보던 중이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회장님의 따님이시더군요.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파리한 혈색의 엄마를 목도해야 했어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입니까? 안 그래도 일전에 배웠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하도 반대하셔서 그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하나도 빼지 말고 저희 엄마에 관한 일 다 말씀해 주세요. 실은 아주머니께서 작년부터 암 투병 중이세요. 옛날에 완치 판정받았던 식도암이 재발을 해서 지금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반년이 넘어가고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가... 네, 상태가 요즘 호전되셨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변호사님이랑 여행 가신다고 신나서 가방 싸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쓰러지셔서 여기 병원으로 실려오신 거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도 엄마는 대답 없이 감은 눈을 뜨지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엄마는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이제 겨우 저와 만났는데 이렇게 벌써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미동 없이 대답을 못하시는 엄마셨습니다. 사실 아주머니께서 집에서 투병하셨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예우를 점쳤던 것보다는 그래도 오래 사셨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김 변호사님 뵙고 돌아가시려고 여태 아주머니께서 버티신 것 같아요. 엄마,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전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엄마, 엄마!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만나셔서 서로 오해를 푸셨으니 아주머니께서도 변호사님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슬픔과 황망함 속에 친엄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친엄마의 장례식에는 저희 양부모님도 모두 참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상주가 되었고 또 가족과 같았던 회장님과 아가씨가 나서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살아생전 화장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동해안 삼척 바닷가에 유구를 뿌려주셨으면 하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삼척이면 우리 아빠 고향인데. 엄마는 아마 돌아가신 후에도 아빠 곁에 가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네,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도 자주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갓난아기 일적에 돌아가셨지만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멋있는 분이셨다고요. 엄마의 유언대로 엄마의 시신은 화장을 해서 그 유구를 삼척 바닷가에 뿌려드리기로 했어요. 엄마와 생전 처음 여행을 떠난다고 신나했는데 그 작은 꿈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엄마랑 저 여행 간다고 참 많이 설레고 기다렸는데 결국 그 작은 소원 하나 못 이뤄드렸네요. 대신에 지금 우리 셋이서 가고 있잖아요. 어디선가 아주머니 아주 즐겁게 같이 동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며 저를 위로해주는 아가씨였습니다. 여기 삼척 바닷가는 처음 와보세요? 초등학교 때인가 양부모님 따라 와본 후로는 처음이네요. 어린 시절에 아빠가 나고 자랐을 삼척시의 바닷가 마을을 걷고 있자니 기분이 복잡하고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기억조차 없는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웠다면 이해가 가실까요? 아주머니 말씀으론 이 근처 어디선가 담배가게를 하셨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할아버지 댁이요. 그렇군요. 아가씨는 저보다 엄마 일관에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서 아마 그럴지도요? 엄마는 아빠를 참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돌아가신 후에도 아빠 고향에 유구를 뿌려달라 하신 걸 보면요. 변호사님 아버지도 여기 삼척 바닷가에 유해를 뿌리셨대요. 아마 아버님 계신 곳으로 아주머니도 가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금슬이 무척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저도 아주머니께 변호사님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법대 다닐 때 학교에서 제일 멋있고 똑똑한 남학생이었다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엄마 눈에는 가장 그러셨겠죠.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버님은 정말 미남자였어요. 제가 옛날에 사진을 여러 번 봐서 알아요. 그리고 아버님 붕어빵이 바로 변호사님이고요. 네? 제가요? 아주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요. 아빠가 나고 자란 삼척 바닷가의 푸른 물결이로 엄마 유해를 뿌려들었습니다. 바닷물살 위로 녹아 떠내려가는 엄마의 유해를 보고 있자니 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엄마, 약속한 여행은 못 갔지만 그래도 아빠 고향에 같이 와서 좋았어요. 엄마, 이제 그곳에서 그립던 아빠를 만나셨어요? 부디 그곳에선 헤어지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아빠와 백년해로, 아니 천년해로 하시길요. 전 그런 말을 속으로 헤아리며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린 지 이제 벌써 햇수로 3년이 되어갑니다. 며칠 있으면 엄마의 3주기 제삿날이 다가오네요.
올해부터는 제 아내가 엄마의 제삿날을 살뜰히 준비해줍니다. 어느 사이 결혼을 했냐고요? 네, 실은 엄마가 일하던 회장님 댁의 아가씨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제가 힘들어하며 한동안 방황하던 때 같은 슬픔과 그리움을 공통점으로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 착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여보, 이번 제삿날엔 어머님 좋아하시던 메밀전병을 올릴까 봐요. 고마워요, 매번. 그날은 나도 월차 써서 당신 옆에서 도울게요. 응? 그래주면 나야 고맙죠. 참, 어머님 남기신 통장 어떻게 쓸지 결정했어요? 엄마한테 그 통장 받은 지가 3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야 어떻게 쓸지 결정했네요. 어디에다 쓸 작정이에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긴 적금 통장을 두고 어떻게 써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평생 저를 기억하고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엄마는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으신 돈이고 통장이어서 아직까지 그 통장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안 꺼내 쓴 저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통장을 엄마 이름으로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잠시나마 자기가 기거했던 고아원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네. 그러게,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 고아원 현관문에서 울며불며 매달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결정한 것 같아요. 어머님도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 당신 생각에도 그래요? 네, 내 말 믿어도 되는 거 알죠? 당신도 말했잖아. 내가 당신보다 어머니에 관해 더 많이 안다고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우리 엄마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 말은 믿을만해요. 엄마의 3주기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와 아내는 그 옛날 제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갔던 고아원에 엄마가 적금 통장에 남기신 돈을 후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그날의 엄마를 많이 미워했는데 죄송해요. 저를 생각한 더 큰 사랑에서 불어 차갑게 행동하셨다는 걸 이제야 모자란 아들은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면 엄마 마음을 지금보다 더 이해할 날이 오겠죠? 저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또 하는 일에서도 인정받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세상을 떠난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 세상에서 아빠를 만나 잘 지내고 계실 거라 어림짐작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